영상을 보시고 뷰티 유튜브 채널인데 왜 이런 영상을 갑자기 찍어서 올리지?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사실 채널을 처음 개설할 때부터 꼭 올려보고 싶었던 영상이기도 하고, 주변에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진짜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기질 자체가 그냥 태어나기를 예민한 사람이고요. MBTI는 원래 INFJ, 인프제, 극인프제였는데 지금은 F랑 T 비율이 많이 비슷해지고 T가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예민함에 제가 좀 지쳐버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공황장애가 학생 때, 한 중3 때부터 생겨가지고 평탄치 않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고 아직까지도 완치를 못한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뭔가 의지도 없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생활 패턴이 막 진짜 하루 종일 잔다든지 아니면은 밤새고 완전 밤낮이 바뀌어버린다든지 본인만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폭식을 한다던가 과음을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모든 걸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럴 때 이겨낸 방법을 이제 이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진짜 우울의 끝까지 한번 진짜 바닥을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방법을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억텐으로 이제 끌어올리려다가 진짜 그냥 놔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울의 끝을 한번 찍고 오는 편입니다. 그게 될 때가 있어. 잡아서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해요. 아, 지금 나는 이만큼 우울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만큼 우울해 버립니다. 그냥 우울의 끝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때는 노래를 듣는 편인데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노래는 최유리님의 노래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던님 채널에 떠나려 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너에게라는 채널에서 난 모든 게 지쳐서 라는 두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떠나려 하는 모든 이에게는 그 가사가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지쳐버렸을 때는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목소리까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인간도 싫고 삶이 그냥 완전히 그냥 흑백일 때 이 떠나려 하는 모든 이에게 이거를 좀 들으면서 그 멜로디에서 그냥 뭔가 나를 되게 위로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많이 들어줬던 편이고요. 저는 뭔가 힘들다 싶을 때 책도 못 읽고요. 드라마도 내가 원래 맨날 챙겨보던 드라마도 5분 이상을 못 앉아서 봐요. 뭐 거실에서 TV로 보든 넷플릭스로 보든 그냥 못 봐요. 그게 좀 뭔가 그 시간이 집중을 해서 그걸 즐겨야 하는 시간이 즐기지도 못하겠고 집중도 안 되고 글자를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제가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못 보는 것처럼 노래를 듣는 게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힘들 때. 그래서 저는 노래로 푸는 방법이 누군가한테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본인이 진짜 좋아하시는 영화나 책, 드라마 같은 거 보는 방법으로도 해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취를 하다가 본가에 들어왔는데 저는 굉장히 자주 힘들거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저는 저를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이 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티를 내면은 뭔가 가족들이, 제가 아무래도 공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침체된다고 해야 될까?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좀 뭔가 티를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혼자서 해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운동을 갑니다. 헬스랑 필라테스를 해주고 있고 홈트도 가끔씩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운동이라는 게요, 자세 하나, 그 자극 하나에 진짜 집중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그 몰두를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그 시간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운동을 해서 몸도 건강해지지만 저는 운동을 함으로써 그 아무 생각 안 드는 그 1시간이 너무 좋아요. 운동이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도자기 체험을 한다던가 뭐 컬팅, 레고, 그냥 레고는 집에서 하는 거, 꽃꽂이 수업 막 이런 거를 듣는다거나 원데이 클래스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그 한두 시간이요. 다른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몰두를 하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내 일상을 환기시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저는 혼자 놉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그 막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혼자 놉니다. 진짜 힘들 때. 그 혼자서 나가서 있으면요. 아무랑 대화도 안 해도 되고 뭐 밥 먹을 때도 뭐 먹고 싶어? 하다가 의견 조율 막 이런 거 절대 안 해도 되고 갑자기 뭐 노래방을 가고 싶어. 그럼 혼자 노래방 가도 되고 노래방 부르다가 진짜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진짜 그냥 혼자 집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스케줄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는 그 시간이 본인에 대해 공부도 하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본인을 진짜 약간 챙기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도 저는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밥 혼자 먹고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핸드폰이랑 뭐 전 에어팟도 안 끼고 그냥 멍 때리면서 먹거든요. 에어팟 끼고서 먹으면 아무도 진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잠시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신에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본인이 술이 너무 고플 때.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술을 드세요. 혼자서 이제 술이 너무 고파서 집에서 혼술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음날도 힘들고 솔직히 내가 힘든 이유가 있긴 한데 그게 하루 만에 해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적어도 일주일에서 뭐 한 달까지 가고 막 1년 이렇게까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힘들 때마다 술을 혼자 마시면은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혼술로 풀어봐서 아는데 그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술이 고플 때는 혼자 여행을 가면 안 돼요. 숙소에서 혼자서 술만 진탕 마시다 올 텐데 봐야 하는 바다를 갔는데 바다도 안 보고 술만 마시다가 올 텐데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왜 가? 술이 마시고 싶을 때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약물 치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주기랑 그게 연관이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PMS 증후군이 생기는 주간이 있잖아요. 그 주간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쯤부터 좀 뭔가 감정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우울에 진짜 잘 빠지고 그럴 때마다 공황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 주기마다 먹는 약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 PMS 증후군 그 약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 정신과도 처음 가는 게 어렵지 막상 가면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오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많습니다. 정신과 가도 사람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병원의 분위기가 나랑 잘 맞는 병원이 있어.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잘 맞는 곳을 하나 찾아주시면 약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약물 치료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될 때 약물 치료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는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기였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조차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제 증상이 약간 특이 케이스기도 했고요. 그 몸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자주 아픈데 외과, 내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유가 없다. 무슨 검사를 해도 아무리 이상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혹시
마음이 아파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온몸에 그 근육에 힘이 풀려서요, 여러분. 몸을 못 감았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맨날 어지러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지러워서 진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서 막 친구들이 막 업고서 보건실 달려가고 응급실 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저는 저의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유를 찾으러 뭐 달팽이관 검사랑 이런 거 진짜 검사를 진짜 많이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였던 거야. 진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유 없이 아픈 분들, 근데 진짜 이유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요, 혹시 몰라. 진짜 여기 마음속이 아파서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몸이 진짜 신비로워서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지가 모르는 거거든요. 몸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의사도 몰라, 솔직히. 그래서 저는 막 몸도 못 가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휠체어를 거의 1년 정도를 탔어요. 휠체어를 타면서 학교를 다니고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 신비한 몸이고 신비한 정신세계고 막 이래요. 정말 언제든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인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생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전 주변에서도 엄마가 진짜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너무 예민하다. 너가 너무 예민해서 너가 아픈 거니까 성격을 좀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알아요. 내가 문제인 거. 내가 문제인 걸 나도 알아. 근데 그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걸 어떡해. 태어나보니 예민한 나인데 어떡해. 근데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저도 가끔씩 그러긴 하는데 아 이런 예민한 나 진짜 너무 싫다. 나도 이렇게 내가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약간 이런 생각에서 이제 자기 혐오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 이런 나이인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잘 케어를 해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검색하면은 다 나오는 방법, 뻔한 방법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뻔한 방법이 정답이 될 때가 있답니다. 속으로는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실천을 해보자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진짜로 실천을 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제가 이번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이 진짜 누군가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하게 있고요. 진짜 힘든 이유를 따져보면은 진짜 100만 가지 뭐 백과사전만큼 많지만 정말 힘들 이유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온기를 잃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꼭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라는 감정이 만져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안녕!